근데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상속을 들어갑니다. 이전에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도그라고 하는 클래스와 그다음에 라이언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도그란 클래스부터 보죠. 동물인데요. 개죠. 이름과 나이 정보가 있습니다. 필드 영역, 생성자 영역은 클래스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특정 값이 없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도그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만드실 때 지금처럼 아무런 값도 초기화하지 않은 경우, 특정 값을 초기화한 경우로 나눠지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기본 생성자, 뒤에 있는 것을 인자에 있는 생성자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영역은 크게 좀 두 파트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필드 영역에 대해서 값을 가져오거나 또는 값을 초기화하거나 값을 가져오거나 초기화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이 해당되는 클래스 내부에 특정 메소드가 존재하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메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이기 때문에 강아지죠. 그래서 먹어야 되는 기능이 필요하고요. 달리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개의 경우에는 집에서 길러지죠. 그래서 약간 이 개 자체의 특성에 맞는 메소드, 즉 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자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 앞서 설명했던 것 똑같습니다. 메소드 영역, 필드 영역의 값을 가져오거나 초기화하는 기능을 가진 메소드. 그리고 마지막에는 별도의 메소드가 있죠. 자, 먹다. 동물이가 마찬가지로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달릴 겁니다. 얘네들은. 그런데 사자는 개와 달리 보시는 것처럼 야생에서 자랍니다. 일단은 각각 개별적인 클래스들을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객체를 만들어서 해당 메소드를 활용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도구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값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통해서 값을 채워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채워진 값을 읽어옵니다. 두 번째 도구 객체를 만들 때는 지금처럼 미리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바로 넣어진 값을 읽어오는 메소드를 통해서 들어가 있는 값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하단에 있는 it, run, raise at home이라고 하는 세 가지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도구 2로 호출했는데 도구 1으로도 호출이 가능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 지금 실행했습니다. 강아지 1, 그 다음에 5살. 두 번째 객체를 만들고서 값을 읽어왔습니다. 강아지 2, 7살. 그리고 하단에 있는 it, run, raise at home이라고 하는 세 개의 메소드를 불렀죠. 그래서 실행을 시켰더니 내부에 실제로 이 메소드가 실행을 해서 값을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도구 클래스의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자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딩을 했죠. 라이온 1 객체 만들고 라이온 2 객체 만들고 라이온 1은 기본 생성자를 통해서 아무런 값도 넣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값을 채워주고 있죠. 아, 제가 이거 지금 잘못 기술했네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과는 똑같습니다. 사자 1, 사자 2, 10살, 13살, 그 다음에 먹다, 다리다, 그 다음에 야생에서 자라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두 클래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필드 영역. 당연히 동물이니까 이름과 나이가 있습니다. 똑같죠. 두 번째, 생성자 영역이야 클래스 이름으로 하니까 달라지기는 하지만 안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표기화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이고요. 그 다음 메소드 영역 똑같죠. 값을 가져오거나 값을 채우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it 당연히 동물이니까 개도 동물이고 사자도 동물이니까 당연히 먹어야 되고요. 달립니다. 먹어야 되고 달리는데 둘 사이의 차이가 뭐냐? 맨 마지막에 이거죠. 개는 집에서 길러지는 반면에 사자는 야생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뭐 고양이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타이거 이런 식으로 다른 동물을 만약에 우리가 그 다른 종류 타입의 객체가 필요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중복이 발생합니다. 코드도 뭐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클래스 파일들이 동일한 중복된 코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당연히 돼야 되고요. 데너베이스 요청사항이 당연히 들어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면 맨 마지막 이 부분을 빼면 나머지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고 고민한 결과가 바로 상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상속. 다음 시간에 이런 중복된 코드들이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조정되고 제거되는지 상속 클래스를 실제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